뉴욕시 성인 난민의 쉘터 체류 기간이 30일로 제한됩니다. 톰킨스 스퀘어 파크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앤디 김이 공개 투표를 채택한 미들섹스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자금력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 도착하는 23세 이상 독신 성인 난민의 쉘터 체류 기간이 30일로 제한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법률구조협회와 노숙자연합은 15일 성인 난민의 쉘터 체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즉시 발효되어 이 시점부터 새로 도착하는 23세 이상 독신 성인 난민의 쉘터 체류 기간은 30일로 제한됩니다. 30일 이후에는 참작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난민만이 쉘터 체류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세 미만의 독신 성인은 60일 동안 쉘터에 머물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쉘터가 필요한 난민들은 사례별로 평가를 받게 되며 대체주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는 피난처에 대한 권리가 주택이나 합법적인 노동신분 없이 도착하는 대규모 이주민에게 적용되도록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첫날부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협회는 성명서에서 이 합의는 독신 성인 난민의 피난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쉘터에서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필수품과 쉘터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미 쉘터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의 60일 쉘터 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낮에 맨해튼 톰킨스 스퀘어 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시민 2명이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일 오후 12시 45분경 이스트빌리지의 톰킨스 스퀘어 파크에서 53세 여성과 26세 남성이 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와 다른 남성은 사건 발생 직전 공원 서쪽 부근의 7번과 9번 입구 사이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용의자가 총을 꺼내 4발에서 5발을 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53세 여성과 26세 남성이 둔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을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쪽 9번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키가 5피트 7인치에 당시 가슴에 흰색 레터링이 있는 검은색 트랙수트를 입고 있었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공개 투표를 채택한 미들섹스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태미 머피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지난 14일 실시된 미들섹스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케빈 맥카페 카운티 의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태미 머피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투표 방식으로 정확한 격차마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미들섹스 카운티 당원 투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진행돼 앤디 김 후보를 지지할 경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우려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미들섹스 카운티 당원 투표는 다른 카운티 당원 투표와는 달리 언론의 출입도 모두 금지시키는 등 지극히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앤디 김 후보가 패배하기는 했지만 미들섹스 카운티를 포함한 일부 카운티의 공개 투표는 사실상 비밀 투표를 보장한 현행법조차 위반한 것으로 뉴저지 주민들에게는 기득권의 횡포로 비춰지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할수록 앤디 김 후보에게는 본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스 현 연방상원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6월 4일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곧바로 11월 본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당락에 관계없이 무조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리턴 매치 확정 직후 지지율이 제법 상승한 가운데 대선 자금력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지난달 민주당과 함께 5,300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 현재 보유한 선거 자금이 1억 5,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말 1억 3천만 달러보다 2,500만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2월 모금액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1월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은 4천만 달러로 같은 시기 민주당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지난 1월 의회 폭동 3주년 연설을 기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격하는 메시지를 날리면서 기부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우리가 1억 5,5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은 엄청난 경쟁 우위이며 이 돈을 대선 승패를 결정할 6개에서 7개 주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정치자금 모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호사 비용과 재판 공탁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항소를 위해 9,160만 달러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고 자산 부풀리기 의혹 재판 패소로 4억 5,400만 달러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항소를 위해서 배상 판결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트럼프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세이브 아메리카 팩은 지금 속도대로라면 여름에 자금이 바닥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이미 법률 비용으로 5,5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난민은 사람이 아니라며 내가 대선에서 지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등 원색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오하이오주 데이튼 국제공항 인근에서 선거 유세를 통해 중국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 등 외국 생산 차량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을 강하게 제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지 못한다면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며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는 의회 폭동으로 수감 중인 사람들에 대해 인질들이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애국자들이라며 범법자를 옹호하고 이 같은 행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중남미 미립국 사태와 관련 이들 국가들이 감옥에 있던 젊은이들을 국경 밖으로 보내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내 생각에 그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난민들에게 동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들을 모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교적 큰 폭으로 앞섰지만 최근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랐고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한인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도 한국 입국 때 내국인 대우를 받는다며 내국인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한민국 여권 또는 재외동포로 표기된 줄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절차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외국인 입국심사대보다 30에서 40분 빨리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국적을 이탈한 사람도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심사관에게 한국인이었음을 밝히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재외동포는 물론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 이를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화돼 있었으며
최근 내국인 심사대를 이용하려다 제지를 당했다는 불만이 고조되자 법무부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예외 규정인 리스 규정을 악용,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리스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예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아이오닉 5 모델에 대해 리스를 하면 $7,5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처럼 현행법에 리스를 하면 미국 내 생산 차량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현대차는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함으로써 전기차 중 리스 비중이 지난해 초 5%에서 그 뒤 40%로 급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차뿐 아니라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도 리스 비중이 지난 2022년 12월 9.7%에 불과했지만 2023년 3월 34.3%로 늘어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말 전기차 시장의 리스 비중이 59%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등을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리스 등 상업용 판매에 대해서는 부품 조달 지역 등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현대차를 비롯한 미국 외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외국 업체들이 예외 규정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주세와 지방세가 가장 낮은 주는 알래스카이며 뉴욕주가 주세와 담배세 등이 가장 높은 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월렛허브는 알래스카주 중위 가구의 주세와 지방세는 소득의 6.73%로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조사 대상 중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래스카는 휘발유세가 가장 낮았고 식품세는 아예 부과되지 않는 등 중위 가구의 연간 주세와 지방세가 $5,089에 그쳤습니다. 2위는 델라웨어주로 약 7.1%를 기록했고 와이오밍주와 아이오와주, 몬태나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뉴욕주는 50위, 일리노이주는 51위로 가장 높은 편에 속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12위로 비교적 낮았고 조지아주는 20위, 텍사스주는 42위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휘발유세는 알래스카주가 가장 낮았고 미주리주와 미시시피주, 하와이주와 아리조나주, 뉴멕시코 등이 뒤를 이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세금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담배세는 미주리주가 가장 낮은 반면 뉴욕주가 가장 높았고 알래스카와 아리조나,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커네티컷 등은 음식에 붙는 세금이 가장 낮았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워싱턴 DC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6일 새벽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술집에서도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6일 필라델피아 근교의 미들타운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총격 사건이 발생,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 3주기를 맞아 지난 16일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추모식이 열렸으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 척결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월 비행 도중 비상문이 뜯겨나갔던 보잉 737-800기가 이번에는 지난 15일 착륙 뒤 비행기 본체의 패널 1개가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오일 누출로 인해 엔진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위험이 발견돼 2019년 이후 생산된 약 3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틀란타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한미우호협회가 지난 14일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에게 2024 이민자 영웅상을 수여했습니다. 근육이 뻣뻣해지는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올해 55세의 세계적 가수 셀린 디온이 어제 새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언젠간 무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8%에 달하는 30억 명 이상이 편두통 등 가벼운 질환에서
뇌졸중 등 중증에 이르기까지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9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처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오는 30일 오후 2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기금모금 팝업 스토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맥스마라와 스리랩, 바이옴, 보스니엘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통해 글로벌 어린이 재단을 후원해 전 세계 배고픈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동참해주세요. CMP 인력개발센터가 화요일인 19일 2024 플러싱 채용박람회를 플러싱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시 정부 기관들과 헬스케어, 비영리기관, 서비스 직종 등 4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채용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플러싱 채용박람회는 무료 박람회이며 입장 시 참가자들은 단정한 인터뷰용 복장과 20장 미만의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MP 채용박람회는 오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